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실무 협상을 위해 한국에 와 있는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내일 평양에 갑니다. 이 협상 장소가 당초 예상됐던 판문점이 아닌 평양이 되면서 그 결과에 대한 기대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또 내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와 일시를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오늘 뉴스룸은 미국과 한반도에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북미 협상 관련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워싱턴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정윤식 특파원, 비건과 김혁철 간의 이제 평양 실무 협상 핵심 의제가 뭐가 될지부터 한번 바로 짚어볼까요? 네, 한마디로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합의문을 조율하는 겁니다. 지난해 6.12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이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전환, 평화체제 구축이란 큰 틀의 원칙을 선언했다면 이번엔 양국이 구체적 이행 조치에 합의하는 게 과제입니다. 국무부 대변인도 비건 대표가 6일 평양을 방문해 김혁철 협상 대표와 2차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싱가포르 약속의 추가 진전을 위한 회담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구체적 이행 조치에 대해서 합의를 한다. 그렇다면은 북한의 쪽에서는 비핵화 실행 조치, 그리고 미국에서는 상응 조치, 이 부분을 구체화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겠군요. 네, 비건 대표는 사실상 이번 회담의 핵심 의제를 지난달 31일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제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10월 북한의 모든 플루토늄, 우라늄 핵시설의 해체와 제거를 약속했다며 실무 협상에서 북한이 밝힌 실행 조치에 따른 상응 조치를 논의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상응 조치와 관련해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전쟁을 종전할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뭔가 그 이상, 비핵화 조치에 있어서 그 이상이 있을 거다. 그런 이야기도 계속 나왔는데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네, 비건 대표는 김 위원장이 영변 그 이상을 언급했다며 최종 단계에 이르기 전에 핵미사일에 대한 포괄적 신고와 주요 시설에 대한 사찰 및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북한도 상응 조치로 종전선언과 함께 제재 완화를 강하게 요구해왔습니다. 평양 연락사무소 개설, 인프라 재건 펀드 구축,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허용하는 방안 등입니다. 비건 대표가 이번에 김 위원장과 만난다면 합의문 최종 타결은 아니더라도 핵심 성과를 냈다는 신호로 해석해도 좋을 듯합니다. 예. 앞서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와 일시에 대해서 공개할 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내일 평양에서 만남 결과에 상관이 없이 그 정상회담 일정 발표한다고 봐야 할까요? 네, 한국 시간으론 내일 오전 11시 국정연설에서나 그 직전이라고 했으니까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들은 앞서 일본 언론들이 보도한 대로 25일이나 26일 베트남 다낭 개최를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거는 한 걸음 더 들어간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북미 회담 결과에 따라서 남과 북 또 미국과 중국 4개국 정상의 공동 종전 선언이 있을 거다 이런 시나리오도 계속 나오고 있군요. 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2월 27일, 28일 같은 베트남 다낭에서 미중 정상회담 개최를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직후 연쇄회담 성격입니다. 고위 외교 소식통은 북미 양국이 얼마나 만족할 만한 협상 결과를 얻느냐에 남북 미중 4개국 정상의 공동선언이 성사될지 여부가 달렸다고 했습니다. 예, 워싱턴에서 정효식 특파원이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서울에 와 있는 비건 특별대표의 동향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특별한 공식 일정 없이 숙소에서 협상을 준비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비건 대표가 머물고 있는 서울 시내 호텔 앞에 저희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신진 기자, 당초 실무 협상이 판문점에서 열릴 걸로 전망이 됐는데 평양에 가는 걸로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막판에 이제 바뀐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당초 판문점으로 알려졌는데요. 북미 간 협의 과정에서 이 평양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비건 대표는 지난 3일 서울에 들어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장소에 대한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북미 간의 장소를 놓고 줄다리기를 한 끝에 어제 최종 결정이 난 겁니다. 예.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의 여지가 많을 것 같습니다. 비건 대표가 직접 평양에 가기로 한 것, 어떤 의미로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좋은 조짐이다. 이렇게 외교 소식통들은 전망을 합니다.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북측과의 협상 전망이 불투명하다면 직접 평양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북측 입장에서도 이 평양이라는 장소는 이 협상단이 이 상부의 지시를 직접 따를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논의가 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 자, 앞서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에 갔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었는데 어떻습니까? 비건 대표가 이번에 평양에 가면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날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네,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 외교 당국자들은 이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입을 모읍니다. 일단 비건 대표는 이 차관보급 인사입니다. 이 특별한 임무를 띠고 평양에 가는 만큼 급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할 때 비건 대표가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대면할 가능성은 적다는 게 중론입니다. 예. 자, 비건 대표가 돌아오는 일정은 정해져 있습니까? 네, 미국 협상단은 협상 시한을 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협상 내용에 따라서 당일치기로 마무리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협상단은 하루 이틀 정도 평양에 머물면서 협상을 이어갈 의지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 자, 비건 대표 아마도 지금쯤 역시 본국과 바쁘게 협상 내용을 조율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평양에 직접 들어가는 만큼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건 대표는 오늘 미국 국무부 그리고 백악관과 상황별 대응 전략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측 외교부 당국자가 이 협상단의 분위기를 전해왔는데요. 평양에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준비할 것이 많은 만큼 이 합숙 훈련을 하듯이 수기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해왔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신진 기자였습니다. 예, 비건 대표가 이렇게 평양에 가기로 하면서 북미 2차 정상회담 준비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정치부 안익은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안 기자, 작년 1차 정상회담 때 그때와 비교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북미 정상이 처음 만날 때 판문점에서만 실무 협상을 계속해왔잖아요. 이번에 평양을 직접 갔다.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1차 때 백지 상태에서 시작하는 단계였다면 이번에는 좀 많이 다른 걸로 전해집니다. 평양에 가기로 한 것도 그런 자신감에서 나온 걸로 보입니다. 예. 북한과 미국이 그동안 워싱턴과 스웨덴 등에서 진행한 물밑 대화를 놓고 서로가 어느 정도 결과에 대한 확신을 가진 게 아니냐 하는 건데요. 평양까지 불러들였는데 미국 입장에선 거꾸로 평양까지 갔는데 아웃풋이 없으면 상당히 우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깔린 장소 선택이라는 겁니다. 예, 그건 또 동시에 성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군요. 자, 앞서 중계에서 신진 기자가 이제 북한의 의사결정 구조상 판문점에서 만나는 것보다 평양에서 직접 보는 게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북한에서 핵 문제에 관한 의사결정은 핵심 실무자인 김영철 부위원장도 어렵고 오직 김정은 위원장만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판문점에서 하게 되면 곧바로 상부의 결심을 받기가 번거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판문점에서 남북 간 회담을 할 때도 북측 대표단이 평양의 지침을 확인하기 위해 몇 시간씩 기다려달라고 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정상회담을 열기로 한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자, 평양에 가서는 그렇다면 뭘 하게 되고 무슨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나누게 될까요? 지난주 서훈 국정원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북미 실무협상에서 경호 의전 등 실무 준비와 함께 공동선언문 문안 정리를 위한 의제 조율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요. 예. 이미 의제나 장소, 시기 등은 모두 결정이 됐고 정상회담 결과문에 대한 의견 조율이 이번 실무 협상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역시 1차 때보다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는 모양새입니다. 예, 그러니까 판문점을 건너뛰고 곧장 평양에서 보는 거다. 또 그 부분도 다시 한번 해석이 가능하겠군요. 자, 비건 대표와 김혁철 대사가 만나는 것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죠? 네, 김영철 부위원장이 지난달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김혁철 대사가 동행을 했는데요. 이때 비건 대표와 김 대사가 카운터파트로 첫 회동을 했기 때문에 3주 만에 다시 평양에서 만나는 겁니다. 예. 비건 대표는 나중에 김혁철 대사와 매우 생산적이고 집중적인 논의를 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자, 비건 대표 어떤 방식으로 이제 평양에 가게 될까도 궁금했는데 그 방식이 아직은 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항공로와 육로 모두 다 가능한 방법인데요. 군용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오산 기지와 평양 순환공항을 거쳐 평양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지난해 10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4차 방북을 마친 뒤에 전용기로 오산 기지에 이런 방식으로 온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육로를 이용할 경우에는 개성을 거쳐 개성 평양 간 고속도로를 이용해 평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역시 뭐 내일 되면은 다 알 수가 있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정치부 안익은 기자였습니다.